자, 이번에는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 1번 보면은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 우리 스펙트럼 종류 알고 있어. 가는 어떤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나는 검은 선 나타났으니까 흡수 스펙트럼. 다는 특정한 선만 나와 있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됐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백열등은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원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다, 그치? 방출선의 폭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동일한 원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의 폭이라고 했지, 그치? 방출선의 폭. 방출선의 폭은 어떻게 돼? 원소의 밀도가 클수록 많을수록 폭이 더 넓게 나타난다. 그래서 동일한 원소라고 해서 폭이 같은 것은 아니다. 선의 위치가 같은 거지, 동일한 원소는. 그래서 폭은 모두 같다. 틀린 내용이에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데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나타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3번.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는데 불꽃, 특정한 불꽃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어떤 거? 특정한 밝은 선, 색깔이 있는 선만 나타나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방출 스펙트럼 될 거야. 4번 문제입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이야. 별빛의 스펙트럼. 별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색이 나뉜다 라고 돼 있어. 자, 파장에 따라 색이 나뉘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치? 자, 색이 나타나서 어떤 스펙트럼? 색이 나눠져서 색의 띠가 나타나겠지? 색의 띠. 그래서 별빛은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요. 자, 니은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거지. 전체 연속 스펙트럼에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별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고유한 선을 그지? 별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고유한 선을 나타내. 이게 방출선인지 흡수선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 고유한 선이 나타난다. 이때 흡수선으로 나타나겠지. 고유한 선은 나타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별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측할 때 스펙트럼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방출선이죠. 위치, 와, 별빛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를 비교하면 별의 구성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방출, 니은은 흡수 되겠네. 자, 6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기체 A가 들어있는 방정관과 별 S에서 방출되는 빛. 그래서 가가 방정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방출 스펙트럼. 자, 별 S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별 S에서 방출되는 빛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기체 A, 별 S 이렇게 될 거고요. 가는 방출 스펙트럼,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죠? 기체 A가 들어있는 방정관을 관찰한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이다 라는 거. 별 S 대기에는 기체 A가 존재한다. A의 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가 존재하지 않는다.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모든 선들이 존재해야지 그 원소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스펙트럼이다. 그러면 가는 어떤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나는 흡수 스펙트럼인데 선들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선의 위치가 같으니까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원소의 종류는 어떻다? 원소의 종류가 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보기 보자. 가에는 방출선, 나에는 특정 파장의 빛이 고온의 기체에 흡수, 아니고 저온의 기체에 흡수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가와 나는 동일한 원소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가 같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대는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대. 그래서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것이 연속 스펙트럼 될 거고요. 자, 기억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그럼 기체 A는 뭐다? 저온의 기체가 되겠지, 그지? 니은은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기체 B는 고온의 기체가 될 겁니다. 그죠?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거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지? 자,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그치? B가 더 높은 거야. A가 B보다 낮다. 맞는 내용이고요. A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A 봤더니 B에서의 방출 스펙트럼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플러스 알파 더 있는 거잖아. 그러면 B에 가지고 있는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원소도 존재한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다. 자, 빅뱅 우주론.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 아니죠.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팽창한다. 커진다. 라고 했어요. 팽창하면서 밀도는 점차 낮아지고요. 온도도 낮아진다. 빅뱅 이전에는 물질과 에너지는 분리되었다. 자, 물질이 에너지였고 에너지가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물질이 에너지가 물질이었고요. 에너지만 존재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예측한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10번 문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초의 입자는 빅뱅으로 형성되었다. 맞죠? 빅뱅에서 기본 입자 뭐였죠? 쿼크랑 전자 이런 것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원자핵은 모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모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얘가 틀린 게 수소 원자핵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만 존재를 한다. 양성자는 있고요. 중성자는 없죠. 그래서 모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됐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은 각각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라고 했어요. 그럼 통과하기 전이니까 얘는 연속으로 나타날 거고요. 통과한 후는 흡수되어서 나타나겠네. 맞아? 그럼 빛의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은 거 맞죠? 흡수되기 전이니까. 이 스펙트럼에서는 흡수선이 나타난다.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에너지의 파장에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A와 B 중 A의 구성원소만 알아낼 수 있다. A와 B 중이라고 했어요. 별 B의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 B의 스펙트럼을 알아냈대. 그러면
저온의 기체 A와 그지? 자, 별빛의 스펙트럼. 그래서 A와 B 중 A의 구성 원소만 알아낼 수 있다. 아니죠. B의 구성 원소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이니까. 그래서 A와 B 모두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야. 그래서 11번에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되겠네. 자, 별빛에서 이 빛이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 일단 연속이라고 하는데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흡수선에서 저온의 기체가 특정 기체, 특정 원소의 기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흡수선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것은 별의 대기에 있는 원소다. 그래서 별의 원소도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빅뱅 이후에 형성된 입자들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형성된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자, 일단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기본 입자에서 쿼크들이 결합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두 개씩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원자핵에 뭐가 결합해서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 다, 나 순서대로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 되겠네. 자, 13번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빅뱅 초기에 형성된 기본 입자 중 쿼크가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A는 그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다. 수소 원자핵이 되는 것은 양성자죠. 그래서 A가 양성자, 그럼 B는 중성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양성자, B 중성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빅뱅 이후에 형성된 입자 A입니다. A 뭐다? 헬륨 원자예요. 그죠? 왜? 전자까지 결합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5번.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였다? 수소였고요.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헬륨이었죠. 둘의 질량 비는 얼마? 3대 1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16번 문제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와 비율을 알 수 있다. 운석 가지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대부분 뭐와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되겠네. 17번입니다. 빅뱅 이후 초기인 A시기와 B시기, A시기 기본 입자인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고요. B시기는 원자가 형성되는데, 그럼 기억,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거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형성된다 라고 돼야 돼. 자, 그래서 기억은 원자핵이다. 맞고요. B시기에 철원자가 형성되었다. 아니죠. 철원자는 생성되지 않고 빅뱅에서는 수소랑 헬륨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철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죠. 자, 우주의 밀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낮다. 자, 우주의 밀도는 시간이 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어느 시기, B시기가 더 낮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A시기가 더 낮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기억 되겠네. 됐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 그치? 빅뱅 우주론에서. 자,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7대 1이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래는 개수비가 1대 1이었는데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중성자의 수가 적어지면서 7대 1이 되었을 때 결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 된 거지.
질량비는 3대 1이 됐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관측 결과와 같다. 관측 결과가 같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9번 문제입니다.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밑에 좀 더 내려서 볼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융합을 합니다. 또 융합을 하고요. 계속 융합을 해요.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융합하면 A는 뭐다?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요. 자, B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입니다. 얘는 삼중수소 원자핵이 돼요. 자, 얘네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A는 중수소 원자핵, 질량은 B가 헬륨 원자핵보다 당연히 작겠죠. 헬륨 원자핵은 뭐 양성자 몇 개? 2개랑 중성자 2개인데 B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2개가 있으니까 중성자가 더 많잖아. 이 과정에서 주로 빅뱅 후 3분이 지난 시점까지 일어났다라는 것. 3분이 지난 시점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 똑같은 거죠. 기분 입자 중 쿼크가 서로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 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으며 이때 자 질량비가 약 1대 3이래. 3이 수소고 1이 헬륨이잖아. 그래서 C가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가 1대 3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자. A는 양성자이다. A와 B는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며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안 배웠던 내용인데 잘 봐야 돼. 우리 질량이 조금 더 큰 게 뭐냐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커. 우리 이런 거 했잖아. 양성자에서 중성자가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중성자에서 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된다. 에너지가 흡수된 만큼 질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크다. 그럼 A의 질량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A가 뭐가 돼? 중성자, B가 양성자. A가 중성자, B가 양성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A는 뭐가 돼야 된다? 중성자이다 라고 돼야 돼. 됐죠? 자, C는 헬륨 원자핵이다. 맞죠? D에는 수소 원자핵이니까 중성자는 없다. 양성자만 들어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우주 초기에 형성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래는 8개에서 1대 1의 개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양성자 7, 중성자 1 그래서 14개랑 2개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때 요렇게 결합을 해서 뭐가 돼?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12개가 뭐? 수소 원자핵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가의 양성자는 모두 수소 원자핵이 된다. 가의 양성자 모두 수소 원자핵 되는 거 아니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남은 것만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다.
자, 가에서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비는 7대1이다. 개수비가 7대1. 그러면 질량비도 7대1 맞아요.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나의 입자는 헬륨 원자 아니고 헬륨 원자 핵이어야 되는 거죠. 헬륨 원자 아니고 원자 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